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방구석 쇼터뷰 MC를 맡은 MC DK입니다. 저희 방구석 쇼터뷰는 저희 청년 동행 공동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즐기지 못하셨던 문화예술을 방으로 직접 배달해드리고자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파자마 콘서트 컨셉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화면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공연을 시작하기 전 저희 방구석 쇼터뷰는 조금 특별하게 자유분방한 컨셉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방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편한 자세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자마 방구석 쇼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아티스트는요.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다양하게 많고 또 매력이 많으신 아티스트를 모셨는데요. 기타도 잘 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기계를 엄청 잘 다루시는 싱어송라이터 해밀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아마 해밀의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마음의 치유가 완벽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해밀 아티스트를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해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시나요? 원래는 그 네. 해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서 그걸 자기소개로 하곤 해요. 해주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네. 그 해밀이라는 게 순 우리말로 그 비온디 맑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비온디 맑음 싱어송라이터 해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곤 합니다. 비온디 맑음으로 짓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활동명을 짓게 될 때 제가 순 우리말인 노래를 꼭 하고 싶어서 이름도 순 우리말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해밀이라는 이름을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네네네. 그걸로 하게 됐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너무 본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그런가요?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희 방구석 콘서트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혹시 다른 아티스트들과 나는 좀 이런 매력이 좀 다르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좀 제 장점이자 특이한 점을 좀 설명을 하면은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의 음악을 직접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공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주로 쳤었던 제 장점을 활용을 해서 약간 기타 위주의 노래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제 특이한 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게 좀 특이하게 저희가 방구석 콘서트, 방구석 이번에는 이제 쇼터뷰라고 해서 좀 파자마를 부탁드렸는데 좀 오늘 입고 오신 파자마 컨셉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컨셉이 약간 제가 귀여운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키는 큰데 네네. 근데 평소에는 못 입고 오다가 또 이렇게 파자마 인터뷰라고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안 입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는 하는데 또 이제 막 코로나가 다시 막 심각해지면서 아티스트로서 좀 활동하실 때 굉장히 그 2019년부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공연 자체가 버스킹이나 야외 공연에 좀 특화된 면이 있는데 그런 공연들이 좀 줄어들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다행히 점점 풀리곤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공연들에 비해 좀 줄어든 추세는 있어서 그 점은 좀 마음 아픕니다. 특히 홍대에서 예전에는 뭐 가면은 길거리에서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버스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가 한산해질 정도로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홍대에서 또 작업실을 가지고 계신 어떤 홍대 아티스트로서 작업실 임대료라든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2022년에 좀 큰 고민이 있으셨나요? 2022년 큰 고민이라기보다는 큰 목표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앨범을 하나 내는 게 목표였어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뭐 내년에는 발매가 될 것 같아서 그 목표는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고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쇼터뷰를 하면서 첫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첫 곡을 어떤 곡을 좀 준비하셨나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방금 그 앨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앨범 노래인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네네. 그 앨범 노래인 Love It You라는 노래를 제가 첫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첫눈에 빠진다라는 그 감정을 노래에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되게 러블리하면서 사랑에 쑥 빠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경험담이신가요? 아니요, 아쉽게 경험담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니지만 네. 듣는 시청자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네, 그러면 첫 곡 러빙 유, 네. 러빙 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빙 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래네요. 이 곡이 이제 2023년에 네네네. 네,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는 네, 곡이라 하시는 거죠. 아까 그 전에 경험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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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원래 없는 상태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돼서 네네네. 좀 의외로 또 네. 그러면 여자친구를 배제하고 좀 이상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상형이 제가 사실 재밌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같이 있으면 웃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그럼 지금 여자친구분이 좀 웃기게 네, 생기셨. 웃기게 생긴 건 아닌데 웃겨요. 하는 행동이 네. 어떤 부분이 좀 그냥 일단 키가 조그만한데 하는 짓은 되게 난장판을 피우는 성격이거든요. 약간 강아지 네, 같으시군요. 그래서 네. 그거 자체가 좀 그림이 웃겨요. 이게 지금 영상이라 네네네. 기록에 남으실 것 같아서 그죠? 평생 평생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MC로서. 네, 좀 서둘러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밀 씨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네네네. 어떤 초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초능력이라고 하면은 하루가 약간 길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시간을 좋겠어요. 네, 좀 시간을 좀 더 그러면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월세를 좀 미루고 싶은. 월세도 월세예요. 네, 맞아요. 그죠? 월세도 있고. 제가 그거를 좀 네. 공감해서 월세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미루고 네.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24시간 좀 짧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특히 멍 네. 때리거나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마 시간 멈추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늘리는 능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개인 시간 보내실 때 어떤 걸 좀 많이 하세요? 그 음악 작업 외에 개인 시간 보낼 때는 제가 책 같은 거를 조금 봅니다. 책에서 또 가사 관련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런 글 이쁜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책을 종종 읽거나 아니면은 뭐 남들처럼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좀 그 아티스트로서 좀 다양한 곳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티스트로서 이제 기타를 치신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기타를 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삶에 좀 오르락내리락이 있잖아요. 네, 그쵸.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아티스트로서 오르막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리막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제가 오르막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출발점에 이제 막 들어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좀 질문 좋네요. 요즘에 특히 2022년에 좀 자주 하는 척 같은 거 있으셨어요? 자주 하는 척이요. 자주 하는 척이라고 하면은 노래 부를 때 원래 제가 제스처가 하나도 없는데 약간 뭔가 느낌 있는 척, 약간 있어 보이는 러블리한 척, 척. 막 섹시한 척 이런 것들을 하곤 했어요. 그걸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그쵸. 척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평상시에 부모님들께는 또 어떤 척 하시나요? 사실 제가 그렇게 척을 하는 성격은 아니고 솔직하신 네, 편. 좀 많이 솔직한 편이라
약간 저도 강아지 같은 성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뭐 첫 곡 보니까 루프 스테이션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완벽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타도 잘 치시고 뭐 음악도 잘하시고 뭐 노래도 잘하시고 하지만 나에게 좀 다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온다면 좀 배워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예 음악을 제외하고 새로 배울 게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책이나 이런 작가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글 쓰는 것도 좀 네,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그 곡을 쓰실 때 글 쓰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글을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마 가사 쓸 때는 사실 글을 쓴다의 개념보다는 약간 구애받는 글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유로운 글 같은 것도 써보고 싶어요. 소설 같은 것도 이런 걸 얘기해요. 장르는 좀 어떤 거 좋아해요? 장르는 제가 스릴러랑 판타지를 좀 판타지는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판타지 좋아하시고 스릴러 좋아하시고 좀 어두운 면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약간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두 번째 곡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노래 있을까요? 힙합이 좀 생각나요. 약간 제가 오늘 네, 약간 옷 입으신 좀 것도 있어 보이는 컨셉으로 제가 또 MC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네. 뭐 좀 엄청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좀 부유해 보여야 네. 또 이제 오시는 아티스트 분들께서 그래도 MC 자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실까 봐 입었는데 두 번째 곡은 좀 어떤 곡일까요? 두 번째 곡은 그 블루스라는 장르가 다들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대충 흘낏 들으셨을 텐데 아예 전통 블루스인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저한테 맞게끔 편곡을 좀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시생들이 들으면 좋을 많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국에 계신 또 기타를 전공하고 싶어 하시는 입시생들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은 깊네 외롭기만 하네 이게 내 발작 같아 외롭기만 하네 창가에 비친 저 불빛도 어둡기만 해 보는 사람이 절 없으니 남일은 하나도 없지 다들 뭐라고 계시는지 신경 하나 쓰지
인연 하나도 없지. 다들 뭘 하고 계시는지 신경 하나 쓰진 않으니 창가에 비친 저 불빛도 어둡기만 해. 창가에 비친 저 불빛도 어둡기만 해. 네, 두 번째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네네네. 두 번째 곡을 보니까 그 햄미 씨께서 얼마나 입시를 아, 처절하게 하셨을지가 기타를 진짜 처절하게. 네. 근데 너무 음악을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아마 이 영상 이후에 또 공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지금 수강생도 많으시죠? 뭐 적은 숫자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게도 수강생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이미지랑 또 그 교육자의 이미지는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교육자로서는 어떠세요?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는 인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의 그런 자질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어떻게 선생님을 좀 무서워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재밌게 하자는 주의가 좀 큽니다. 음악을 네네네네네. 즐길 수 있게. 근데 또 저도 교육자로서 있지만 입시하는 친구들이나 음악을 이제 저희는 또 남자하고 네, 이제 그렇죠. 뭐 아마 혜미 씨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게 20살이 넘어가면서 음악을 어떤 현실에 맞춰서 내 직업으로 삼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뭐 지금도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또 음악을 교육하실 때 그저 즐기라고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이 즐기면 방법이 꾸준히 즐기면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돼서 어쨌든 방법이 하나씩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야 될 거는 꼭 이렇게 시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음악이나 예체능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이요? 네, 좀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으니까. 전 지금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월 100만 원 받는 백수, 네. 월 500 받는 직장인. 저는 월 100만 원 받겠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직장인의 활동처럼 출퇴근 같은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할 자신이 없습니다. 새벽까지 보통 좀 작업하시고 그죠? 일찍 못 일어나시는 편이죠? 저는 근데 좀 반대예요. 부지런하세요? 네, 아침에 작업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보통 타입이에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한 이제 11시나 12시에 잡니다. 그렇게 주무셔야 혜민 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겨지고 한다는 거. 입시할 때는 반대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새벽 5시에 자가지고 그때 못 잔 잠을 지금 좀 충분히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꾸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애인이 있다면 있으시잖아요. 애인이랑 24시간 끊임없이 연락하기. 그냥 카톡도 막 몇 초 간격으로 오고 전화도 막 5분 간격으로 오고. 전 다른 거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 일단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전 두 번째 걸 고르겠지만 굳이 안 사귈 것 같은데 그냥 혼자가 그럼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연락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서로. 서로. 네, 그냥 서로 할 거 하는 자유로운 타입이라서. 본인도 그러시고요. 좀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 개발을 좀 존중해 주시는 스타일. 그러면 이 인터뷰가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2022년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2년 동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일이 있을까요? 추억이나? 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11월 달쯤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의 오프닝 무대를 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관객이 물론 절 보러 오신 건 아니지만 다들 한
3천에서 5천여 분 정도가 있는 되게 규모가 있는 공연장이었는데 그 무대에서 오프닝 공연을 하면서 받았던 박수들이나 그 표정들이 너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실례가 안 된다면 일이었습니다. 어떤 밴드였는지. 로맨틱 펀치였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여기서 공연할 때 대기실에서만 뵀어요. 네, 인사만 나누고 네네네. 같이 설 영광은 못 나눴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인연이 된 게 아니고 그 또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같은데 이렇게 선별이 돼가지고 운이 좋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로맨틱 펀치를 좋아하시는군요. 저희랑 비슷한데 2023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2023년에는 또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2023년에는 제가 2022년도에 했던 노래들을 다 리뉴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스스로 부족한 점이 좀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리뉴얼해서 공연을 도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신데 네네네. 어떻게 좀 청년기를 좀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매우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청년기에 좀 나는 이건 꼭 이루고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청년기는 아니지만 약간 그 음악의 목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딱 목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잠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잠실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잠실에서 콘서트를 해서 매진시키는 게 제 목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30 넘어서 해야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또 뚜렷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거를 목표점으로 삼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곧 가능하시지 않을까. 뭐 음악이 너무 뛰어나시고 또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을 볼 때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실력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으셔서 금방 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뭐 20대에 이루시기를 또 너무 좋죠. 네, 저희도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팬으로서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 항상 공연하거나 그 노래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해밀입니다.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 어차피 편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가운데나 오른쪽이나 밑에나 어디 여백이 남는데 어디가 남을까요? 네, 위에가 남을까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인스타 아이디나 이렇게 이제 띄워드릴 네네네. 테니까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또 팔로우 하실 수 있게. 저 잘했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해밀 아티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 공식 질문 남았는데 해밀에게 여자친구란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진짜로? 네, 저희가 준비한 공식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자친구입니다. 네. 네, 뭐 그런 게 더 없어요. 보시는데 괜찮으시죠?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질문 없을까요? 원래는 약간 느낌이 해밀에게 네. 음악이란 아니면 해밀에게 공연이란 이런 거 같은데 네, 정답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정답 맞추셨는데요. 해밀에게 음악이란? 일단은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걸 이루면 제가 또 음악을 계속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이자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옆에서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밀 아티스트께서 연주하신 노래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치유되고 또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정말 좋은 음악 들려주신 해밀 아티스트께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이상 방구석 쇼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DK 해밀 이었습니다. 안녕.